안녕하십니까. 전자기학 복습 마지막 시간 10장 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에서는 인덕턴스라고 하는 L에 대한 얘기를 주로 했었는데 L은 단위가 헨리다라는 걸 일단 핵심적으로 아셔야 되고요. 인덕턴스 L이 의미하는 게 뭐였죠? 전류에 대한 자속의 비를 의미한다라는 거. 물론 이 인덕턴스의 특징은 항상 정액값을 갖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존재할 수 없었다는 거고요. 인덕턴스 L이라고 하는 녀석을 같이 만들 수 있었던 식이 Li는 누구랑 같다? N파이와 같다 해서 L이라는 인덕턴스는 I분의 N파이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단위를 또 만들 수 있었죠. 권선수 1회로 가정했을 때 웨버 퍼 암페아, 이게 헨리하고 똑같네요 라고 했던 거고요. 전자유도 현상에 의한 유기기전력식 중에는 마이너스 L에 dt분의 di라고 하는 식이 존재했었어요. 그래서 단위만 만들 때는 dt 마이너스 의미 없으니까 여기서 li가 et와 같다라고 해서 l은 i분의 et, 곧 i는 암페아, e는 볼트, t는 세크. 암페아분의 볼트 세크와 같고 얘를 옴세크와 같다라고도 정의했었죠. 물론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저장되는 에너지라고 해서 L에 저장되는 에너지 공식이 세 가지죠. 2분의 1배의 Li의 제곱이라는 거에다가 요거 Li는 N파이를 가지고 각각을 여기다 대입을 시켜서 이렇게도 만들었습니다. 2L분의 파이 제곱이다가 2분의 파이i다 라고 하는 세 가지의 저장 혹은 축적되는 에너지 공식을 만들었었죠. 그럼 여기서 단위를 또 만들어요. L이라는 건 I 제곱분의 W라고 해서 암페아의 제곱분의 줄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지금 여기 써 있는 것 중에 우리 쌤들이 꼭 외워야 되는 건 L이라고 하는 녀석의 기본 단위는 헨리, 전류에 대한 자속의 비를 의미하는 거다. 그리고 Li는 누구랑 같다? N파이와 같다. L은 I분의 N파이로 만들고 있어서 단위죠. 단위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여기 노란색으로 썼던 거. 요 노란색으로 쓴 거 요게 뭐였습니까? 맞아요. 저장되는 에너지, 축적되는 에너지를 뜻하는 거. 거기에 더불어서 하나 더 한다면 유기기전력 2를 구하는 식. 단위는 전압이니까 뭐가 될 거다? 볼트가 될 거다. 이런 것들이 L의 핵심이 됐던 거예요. 그런다가 그냥 에너지가 있어요. 에너지 중에 전자력이 한 일이라는 게 별도로 나올 때가 있죠. 참고로 하나 더 써드릴게. 전자력이 한 일이다 라면 W는 파이i다 라고도 정의할 수 있다는 것까지만 알면 될 것 같아요. 물론 L이라고 하는 인덕턴스를 구하는 식이 I분의 N파이로 계산을 할 수 있지만 이것도 가능했죠. L은 우리는 다 이걸로 풀어요. I분의 N파이로 풀 건데 간혹 모양을 만들 때 I제곱분의 1의 인테그랄 아자 다음에 I제곱분의 1의 인테그랄 BH 라고 하는 녀석으로도 표현할 수 있었다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될 겁니다. 이게 L에서 핵심이 되는 거였고요. 그리고 또 넘어가면 뭐가 있었냐면 솔레노이드라는 도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환상 솔레노이드예요 라고 문제가 나왔을 때 이 환상 솔레노이드 도체에서 인덕턴스 L을 구하는 거는 그쵸. L분의 NI라고 하는 녀석을 기준으로 이렇게 구했었습니다. L분의 뮤 SN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도 얘는 누구랑 같다? 자기 저항분의 N제곱과 같다. 그래서 인덕턴스는 권선수 제곱에 비례할 거다라는 거. 또 있었죠? 무한장 솔레노이드. 그럼 L이라고 하는 인덕턴스 값이 길이하고 권수를 모르니까 뮤 S 미터당 권선수 제곱에 비례한다. 그래서 지금은 어차피 요점만 정리하기 때문에 식만 보여드릴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제가 색깔로 표시하는 것들은 다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적어도 요 정도 쓰는 거는 외워야죠. 다른 건 모른다 쳐도 요만큼은 외워주셔야 하는 거고 인덕턴스 계산하는 걸 볼 때 비례식을 이용을 많이 했었던 것도 하나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 알아야 되는 게 뭐였습니까? 상호 인덕턴스라고 하는 개념이 나왔을 때 상호 인덕턴스는 2차 측의 유기기전력을 찾기 위함이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M에다가 dt분의 di1이라고 해서 단위는 볼트 1차 측의 전류 변화를 이용했던 거고 플러스는 가동결합일 때 마이너스는 차동결합일 때 가동결합이라는 건 자속이 합쳐지는 방향일 때 그래서 가동결합일 때는 합성 인덕턴스가 L1 더하기 L2 더하기 2배의 M이고
차동 결합일 때는 합성 인덕턴스가 L1 더하기 L2 마이너스 2배의 M이다. 단 얘네들은 직렬일 때가 되는 거고요. M이라고 하는 걸 결합계수로 표현이 가능했었죠. 결합계수 K가 루트의 L1 곱하기 L2분의 M이니까 상호 인덕턴스 M이라고 하는 녀석을 KL 루트 L1, L2로도 표시가 가능해서 요 M 대신에 쓸 수 있는 게 이거잖아요. KL 루트 L1 곱하기 L2라는 걸 쓰셔도 좋다. 물론 앞에 2배가 들어가요. 가동결합이면 합성 인덕턴스의 최대값이, 차동결합이면 합성 인덕턴스의 최소값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 자, 요것도 많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예요. M이라는 게 KL 루트 L1, L2가 되는데 결합계수라고 하는 K의 범위가 정해져 있죠.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거나 같아서 결합계수 K가 0이다라는 건 결합을 하지 않는다. 즉, 세교자속이 존재하지 않는다. 세교자속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고, 결합계수 K가 1이다라고 하는 건 그쵸, 새나가는 게 없다. 즉 누설자속이 존재하지 않는다. 쌤들한테는 이게 더 익숙할 것 같아요. 그래서 K 대신에 1로 대체해서 많이 풀었던 거고, 물론 M이라고 하는 상호 인덕턴스를 환상 솔레노이드에서 구했던 것처럼 L분의 뮤 SN의 제곱으로 구할 수도 있는데, 다만 권선수가 서로 다를 거니까 여기가 N1, N2가 되는 거고요. S라고 하는 건 단면적이니까 파이 A 제곱이라는 걸로 바꿔도 되고, 뮤라는 거는 진공중이라고 한다면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여기에 뮤 S 곱해도 되고, L이라는 길이는 2파이 R이라고 표현도 가능하고요. R이라는 반경이 아니라 지름이 D로 나왔으면 2분의 D를 쓰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 형태의 모양이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제가 칠판에 써드린 모양 정도를 암기를 하고 있었을 때 변화되는 걸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은 충분히 만들어질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인덕턴스 파트에서는 크게 이 정도의 공식들을 암기해 주셔야만 한다. 당연히 암기하셨을 거라고 봐요. 다음에는요, 이제 우리 마지막 시간에 했었던 것 중에 11장 내용이라는 게 있어요. 그 11장에 있는 것도 한번 정리만 쭉 해드릴게요. 11장 같은 경우는 전자장 파트가 되는데, 이게 이제 11장, 좀 전에 했었던 건 10장이었고, 11장 전자장에서 첫 번째는 변이전류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근데 변이전류를 하기에 앞서서 변이전류 밀도라는 것부터 했었죠. 그래서 스몰 i d라는 값을 구할 때 라운드 t에 라운드 d다, 전속 밀도의 시간적 변화로 구하는 거고요. 라운드 t에 라운드 2 곱하기 입실론이다 라는 걸로 구하는 거였고요. 또는 라운드 t에 라운드 d분의 v에다가 입실론을 써도 좋다. 그래서 전속 밀도가 존재할 때, 전개가 존재할 때, 전위가 존재할 때 쓰는 방법들이 달랐으며, 변이전류 밀도의 단위는 암페어 퍼 뭐가 되는 거예요? 제곱미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압 같은 경우를 가지고 변이전류 밀도를 이렇게 구하게 되면 스몰 id라고 하는 녀석은 오메가 입실론 2라고 하는 어떤 형태가 나왔던 거죠. 그래서 변이전류 밀도의 기본형도 기억을 같이 해주자라는 거였습니다. 물론 변이전류 밀도를 가지고 변이전류를 구할 수 있어야 해요. 변이전류를 계산하시게 되면 ID라고 하는데, 변이전류 밀도에 곱하기 면적, 결국 단위는 암페어가 되는 거고요. 뭐 이렇게 만든 녀석에다가 S라고 하는 면적을 곱하다 보니까 D분의 입실론 S라고 하는 형태가 꼭 살아난다는 거죠. 요 형태가 보이거나 얘는 곧 C가 되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보인다면 변이전류 밀도를 가지고 뭘 만든 게 되는 거야? 변이전류를 만들게 된 거다라는 걸 알아야 해요. 물론 이거 하시면서 같이 했던 것 중에 이런 개념이 있었습니다. 전도전류라고 하는 거. 근데 이 전도전류는 6장에서 공부하셨던 전류 밀도와 동일하게 써서 IC가 K 곱하기 2다라고 했었죠. 단위는 암페어 퍼 제곱미터다. 해서 변이전류 밀도와 변이전류를 토대로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다른 어떤 전류들은 전자의 이동에 의한 전류가 되지만 변이전류만은 전자의 이동과는 상관이 없었죠. 콘덴서 내부에 있는 유전체가 어떤 물질로 이루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크기가 좌지우지 되는 거였다 라는 걸 기억하시면 11장 변이전류 부분의 문제들도 충분히 풀어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쌤들이 또 배운 게 뭐냐면, 변이전류 그리고 전도전류라는 녀석을 가지고 문제를 푼 다음에는요, 파동고유 임피던스라고 하는 개념들을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파동 혹은 고유 임피던스라고 하는데, 저희가 공부할 때 얘를
에타라고 하는 효율의 기호와 동일하게 썼고 자계에 대한 전개의 비다 해서 얘를 매질로 표현하면 루트의 입실론분의 뮤가 되더라. 하다 보니까 이런 게 나왔죠. 2라고 하는 거에다가 루트 입실론을 곱하면 h에다가 루트 뮤를 곱한 거와 같다. 그래서 두 가지 식이 만들어지네요. 전개 2는 루트의 입실론분의 뮤 곱하기 h가 되고 두 번째 자계 h는 루트의 뮤분의 입실론 곱하기 2라는 식이 만들어지죠. 만에 하나 공기 중에서 있었다라고 하면 얘가 얼마예요? 377H가 되고요. 얘는 377분의 1 곱하기 2라는 녀석이 됐던 거예요. 물론 377이라는 숫자는 120파이라는 값과 동일했었죠. 3.14를 집어넣었을 때 그래서 모양이 바뀔 수 있었고요. 여기 377분의 1이라는 거는 0.265 혹은 0.27, 2.7 등등으로 나왔던 거. 그래서 꼭 암기는 아니지만 숫자는 외워두셔야 했다라는 거였고 요걸 이용해서 많은 문제를 풀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또 하나 전파 속도라고 하는 부위는 위상정수 베타분의 각속도 오메가가 되는데 위상정수 베타가 오메가의 루트 LC다 보니까 오메가 약분시켜서 루트 LC분의 1이라고 쓸 거고 매질로 얘를 표현하면 루트에다가 입실론 뮤분의 1이 되는 거였고 얘는 루트에다가 입실론 S 뮤 S분의 3 곱하기 10의 8승이라고 써도 똑같다라는 거였죠. 물론 이게 누구랑 같은 거였냐면 람다 F다라는 거였고 속도의 단위가 뭘 쓰는 거였습니까? 그치요. 미터 퍼 세크를 썼던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람다 F라는 값에서 람다라고 하는 파장을 구하면 주파수를 이항시켜서 F의 입실론 뮤분의 1 혹은 F의 루트 입실론 S 뮤 S분의 3 곱하기 10의 8승 같이 이런 식으로 전파 거리를 구할 수도 있었고 주파수 F를 구해라 라고 한다면 람다의 루트 입실론 뮤분의 1 또는 람다의 루트 입실론 S 뮤 S분의 3 곱하기 10의 8승으로도 구할 수 있었다라는 게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했었던 변이 전류와 그리고 지금 한 파동고유 임피던스 전파 속도만큼은 반드시 이해를 하고 공식을 외워야지 문제들을 풀 수가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나오는 게 이제 전자장 파트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였죠. 전개와 자개가 동시에 존재하는 걸 표현하려고 X축, G축, Y축이라 했을 때 전개의 모양 그리고 자개의 모양을 만들었더니 얘는 전개, 얘는 자개. 위상차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허나 둘이 이루는 각도가 90도씩이구나 라는 거 알았던 거죠. 그래서 진행 성분이 Z축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진행 성분 쪽에 있는 게 아니라 뒤쪽 면과 아래쪽 면 등 이렇게 뭐 예를 들면 Y축과 Z축이 만드는 면에 X축과 Z축이 만드는 면에 생긴다라는 거였고 전자장의 진행 방향은 E 크로스 H가 되더라라는 게 엄청나게 중요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리고 이런 거 얘기했었죠. 진행 방향이 Z축이라고 하면 Y축에 대한 미분계수가 0이다. 왜? 증가하는 값과 감소하는 값 하면 상쇄. X축에 대한 미분계수도 상쇄. 그죠? 이런 얘기도 했었던 거고 전개 에너지와 자개 에너지가 같다라고 하는 거 뭐 이런 얘기들도 했었어요. 그러면서 배운 게 파동고유 임피던스라고 하는 걸 이용하는 게 있었어요. 포인팅 벡터라고 하는 P- 정의식이 어떻게 돼요? 면적분의 전력이었고 이렇게 풀면 EH가 나왔던 거였고 P라는 와트를 면적으로 나누게 돼서 와트 퍼 제곱미터가 됐죠. 근데 이 포인팅 벡터 P-를 파동고유 임피던스에다 대입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요 EH라고 하는 자리에다가 예를 들어서 E에다가 루트 입실론이 H에다가 루트 뮤를 곱한 값과 같으니까 2를 대입한다 치면 루트의 입실론분의 뮤 곱하기 H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 EH는 이렇게 되죠. 루트 입실론 제로 뮤 제로라고 하면 377 거기에 뭐 한 거랑 같아요? H 한 거 혹은 반대로 생각했을 때는 377분의 1에 2 헌데 여기가 뭐가 돼야 돼? 제곱이 되는 거지. 왜냐? 여기서 볼까요? 2라고 하는 거 곱하기 H가 될 건데 2라고 하는 녀석이 위에서 계산한 결과 0, 0일 때 얼마니까? 377H니까 377H에다가 또 H 있어서 뭐가 되는 거야?
제곱 요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문제 풀 때 전력과 P를 가지고도 푸는 게 많아서 P라는 전력은 결국 대각선 곱하면 얼마? EHS 다니는 전력이니까 와트가 된다. 그래서 좀 바꿔가면서 풀었던 거죠. 숨겨준 거를 반드시 찾아서 대체하는 요령을 길러야 했었던 부분이 전자장 파트였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던 맥스웰 방정식인데, 뭐 예를 들면 맥스웰 방정식 5가지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일방정식 같은 경우는 자개였어요. 그래서 자개여서 로테이션 H다라고 하면 나블라 크로스 H, 자개를 회전시키는 거죠. 컬 H라고 써도 상관없어요. 컬 H라 써도 상관이 없는 거고, 얘는 C 더하기 라운드 T의 라운드 D다라고 하는 형태, 이거를 뭐 J라고 써도 상관은 없었고, 결국 단위가 뭐가 되는 거예요? 암페어 퍼 제곱미터라고 하는 전류 밀도 값을 구할 수 있었다. 자개를 회전시켰을 때 전류 밀도가 나온다라고 해서 유일하게 푸는 문제로 나왔었던 것도 얘밖에 없었잖아요. 단위 만들어내실 때. 맥스웰 일방정식은 반드시 외우셔야 되고, 전류니까 암페어라는 사람이랑 관련이 있겠구나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이방정식 같은 경우는 똑같은데 로테이션 전개 2를 하는 거고요. 그럼 얘는 컬 2가 될 거고 나블라 크로스 2가 되는데, 얘가 뭐였어요? 마이너스 라운드 T의 라운드 B라고 하는 녀석, 유기기전력이 만들어져서 뭐 전자유도 법칙에서 말했었던 렌츠, 패러데이, 노이만 같은 사람들하고 연관성이 있는 게 로트 E, 맥스웰 제2방정식이 되는 거죠. 뭐 다이버전스 D가 로우다라고 하는 것이 3방정식이라고 보고, 그리고 다이버전스 B가 0이다라고 하는 4방정식까지만이라도 꼭 외워놔야만 한다. 얘네들은 N극과 S극이 뭐한다? 공존한다라는 얘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짧게지만 우리가 배운 공식들만 딱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여기서 필요한 것들,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유튜브에 나와 있는 화면에 있는 공식들만이라도 무조건 다 외워야 되는 거예요. 물론 수업을 정상적으로 들으셨으면 늘 아시겠지만 우리 유도할 능력 충분히 되거든요. 허나 시간 때문에 안 한다고 생각하시고 꼭 외워서 바로바로 쓰실 수 있어야 시험을 쉽게 해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유튜브 촬영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